모든 직업이 10년 정도 열심히 하면 다 경제에 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연봉이 공 하나가 더 붙죠. 상가, 안정적인 월 임대, 안정적인 삶. 빌랍게 말하자면 놀고 먹는 삶. 유식하게 말하면 불로소득.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요. 100명이 상속받은 한 평짜리 부동산이 나오니까 뭐 10,000원짜리도 있고요. 50,000원짜리도 있고요. 재밌다. 제가 어저께 검색해봤는데 서울에는 5만원짜리 없어요. 100만원짜리 계산. 그러니까 10만원만 있으면 하실 수 있어요. 일단 계약금만 있으면. 근데 저같이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레벨 정도가 되면 야, 대단한 자신감. 투자의 중요한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원고, 투고, 쓰리고. 여기는 투자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우입니다. 네, 전민기입니다. 그 무서운 이야기 좋아해요? 별로. 분신사바 알아요? 알죠, 그거 이렇게 귀신 부르는 주문이잖아요. 그거요? 오늘 마왕을 불러보겠습니다. 줘봐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분신사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자, 나와주세요. 경매대왕님 오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은 잘 몰라요. 경매 쪽은 저는 잘 모르니까. 근데 이분 목소리가 T였잖아. 네. 아, 상담 많이 하나 보다. 득음하신 말을 얼마나 많이 하면 네. 강연 많이 다니고 거의 조용필급이에요. 지금 목소리가. T인 거 보니까. 네. 아니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왜 경매 대마왕이세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경매를 시작해서 20대 초반에요. 아직 완전 애기지만 끝판왕으로 한번 가보고 싶다. 게임 같으면 끝판왕. 경매를 할 거니까 경매 대마왕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도 먹고 사람들이 이거 너무 약간 경박하다. 그래서 중간에 잠깐 바꿔본 적이 있습니다. 알바트로스라고. 그건 더 별론데요. 더 별로죠. 그래서 한 1, 2년 쓰다가 다시 원래로 경매 대마왕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20살 정도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실례지만 그러면 지금 몇 년이나 22년, 23년 차가 됐네요 이제. 20여 년을 한 직종에 하게 되면 사실은 거의 뭐 대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든 어떤 일이든지 뭐 난이도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한 10년 정도는 쫙 어떤 실력 향상이라든가 그 수준이 쫙 보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는 알 거 다 알았다 이런 직종이 있을 텐데 경매는 그렇지가 않나요? 하면 할수록 경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20년이라고 치고 이제 10년, 10년을 나누자면 10년 동안은 시행착오 하는 시기. 10년이나요? 오래 걸리네. 지금은 그래도 교육기관이나 책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경매할 때는 그런 게 없어갖고 무조건 도전을 안 하면 실력이 안 늘고 도전을 하면 거기에 따른 수강료가 나갑니다. 그래서 10년은 그 정도 시절이고 이제 10년은 이제 나름 돈을 벌었던 시절인데 지금도 끝이 없는 게 이 부동산은 막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허가가 안 나는 것을 허가를 내게끔 하는 그런 작업까지도 이제 손을 대다 보니까 돈벌이가 좀 커지면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어서 좋은 현상입니다. 그럼 어려울수록 돈을 좀 더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말인즉슨 그냥 일반인들이 접근하고 경매 대마왕님처럼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한 10년 정도는 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는 도달할 수 있다라고 희망을 가지고 아니 근데 모든 직업이 10년 정도 열심히 하면 다 경제에 오르지 않아요? 그때까지 경제에 못 오르면 그만둬야지 진짜게. 그런데 이제 연봉이 공 하나가 더 붙죠. 공이 하나 더 붙으면 10배가 된다는 건데. 아니 근데 평생을 약간 경매와 함께 살았잖아요. 네네. 어때요 인생이? 난 너무 계속 경매만 생각하면은 좀 재미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넌 조건 직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했더니만 일단 정년이 없다. 그러니까 걸어 다니고 글을 읽을 줄 알면 심지어는 걸어 다니지 못해도 합니다. 우리 회원님들 중에는 장애 있으신 분들도 다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경매는 조금 너무 좀 약간 무섭고 빡빡하고 아직도 그래요. 심지어는 내가 깡패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죠. 호찰제 할 때는 진짜 깡패들이 경매를 했거든요. 무슨 지요? 1억, 2억, 그리고 호가제 이렇게 할 때는 와 막 이렇게 갖고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없고요. 굉장히 투명하고 그리고 경제를 돌리는 겁니다. 돈 못 받은 사람을 받아주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개인과 개인이라면 돈 빌려 쓴 사람이 오히려 좀 안 좋은 사람이고 안 갚았으니까. 근데 하필 이게 은행이다 보니까 불쌍한 사람을 괴롭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내가 기운이라는 걸 좀 느끼는데
어때요? 살기가 있어요. 살기가 있다고? 깡패 포스가 좀 있는 것 같아. 아 왜냐면 그런 데서 좀 견디려면 그런 맷집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가 시작할 때는 네. 아예 효과는 없어졌습니다. 아, 전 2000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아니, 요즘에 그 반드시 부자 되는 투자의 소신이라는 책 내셨는데 네. 요거 반응이 뜨겁다고요. 근데 이게 네. 경매 관련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죠. 누군가가 이제 부동산을 사갖고 예. 잘 샀다 못 샀다는 모르죠. 사긴 샀는데 대출 받아 샀는데 네. 원금은커녕 이자도 제대로 못 갚고 있어. 네. 그러면 이제 아예 잘못 샀다 네. 네. 이렇게 보여지죠. 이 그 최악이 이제 경매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그렇죠. 내가, 아우 정말 잘못 샀네. 부동산을 하나 거죠? 샀는데 원금은커녕 이자도 잘 못 갚고 있고 네. 못 갚으니까 경매로 이제 넘어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경매를 넣어버리겠죠. 예. 그 최악의 상황이 이제 경매인데요. 그러면 이제 그 부동산을 잘못 샀고 그리고 그 부동산에 운이 있다면 운이 없는 부동산을 산 거죠. 예. 그런데 그 부동산을 낙찰받는 게 접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하나 잘 사보자 이런 목적으로 공부를 하고 뭐 재테크니 뭐니 공부를 하시는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사람이 부동산을 잘못 샀다면 저도 재수가 없어야 됩니다. 저도 잘못 사야 되는 거죠. 뭐 그 사람은 1억에 샀고 난 1000만 원에 샀고 그럴 수는 없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수천 개를 받았는데 제가 잘 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에 운이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부동산의 운명은 그 소유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아, 내가 그 가치를 부여를 하는 거다. 사는 사람이. 그렇죠. 이 사람의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 이 부동산은 대박도 나고 쪽박도 납니다. 그 마인드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책을 보셔야죠. 잘한다. 궁금해요? 사서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자, 그래요.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그러면 예. 네, 경매 대망 이렇게 하나 둘 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민기의 경매 초보 Yes or No. 예. 네, 경매 초보자들 위한 코너고 물론 아시는 분이 봐도 복습되고 또 깨알 같은 정보도 있으니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난 이게 무슨 말인지도 지난번에 배웠는데도 또 까먹었어. 권리 분석을 반드시 알아야 경매를 할 수 있다. Yes or No. 예스입니다.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네. 모르고 접근하면 그럼 무슨 일이 생겨요? 아니 사실 권리 분석 우리 지난번에 배웠는데 나 머리 나빠서 또 까먹었어. 근데 짧게 지금 좀 알려줘봐요.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경매에 참여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런 건 아니죠. 그쵸. 그런 근데, 건 아니죠. 권리 분석을 알아야 경매를 할 수 있다. 예스라는 건 모르면은 거의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라는 네, 뜻인데 그렇습니다. 왜요? 왜? 제가 이제 사업을 하다가 예. 한 100억짜리 부도를 맞았습니다. 네. 압류가 네. 막 돌고 돌면서 저의 재산에 붙겠죠. 예. 내 아파트가 1억인데 네. 거기에 100억이 붙었습니다. 1억인데 100억이 붙었다고요? 네. 네. 아 물론 뭐 짝퉁 고려청자에도 100억이 붙죠. 가압류가 네, 딱지가 모든 붙죠. 것에 네, 100억. 모든 것에 다 붙죠. 네. 그러면 그 1억짜리 부동산은 못 팝니다. 네. 그렇죠? 예. 네. 뭐 100억을 갚아줘야 살 그쵸, 수 있으니까 그쵸.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네.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아무도 경매를 못 하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경매법이 있습니다. 예. 그게 권리 분석입니다. 그럼 그걸 받으면 네. 1억에 받으면 그 100억이 탕감이 돼야 예. 입찰자들이 들어가서 나중에 돈 빌려준 사람을 만족시켜 주는데 예. 그게 법인데 예. 그걸 뭐 다 변제해라 이래버리면 낙찰받을 사람이 없죠. 예. 없죠. 근데 어떤 것들은 그걸 100억을 갚으라고 그런 것도 있고 예. 낙찰을 받아도 어허. 어떤 것들은 100억이 아니라 1조도 탕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우리가 배우는 권리 분석입니다. 어. 경매는 기본적으로 매매가보다 싼 이유가 예. 가장 기본적인 바탕에 권리적 책임을 낙찰자가 져라. 여기에 붙어 있는 각종 하자를 받아가는 사람이 네. 네가 다 해결해라. 해결해라. 근데 어떤 거는 100억 들어있어도 그냥 빵원으로 처리가 되고 법에 의해서 예. 어떤 것들은 일부 인수가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권리 분석을 모르면 네. 경매를 아예 못합니다. 중요하네요. 근데 지금 예를 좀 크게 드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1억의 경매에 나왔는데 이게 1억 5천이 만약에 뭐 그런 이분이 것도 갖고 빚이야. 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봐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예. 똘똘하죠. 아, 네. 나 이해했어. 설명을 목이 너무 잘하시네. 네. 다음 질문 한번 네. 해보죠. 자, 상가 건물, 아파트, 빌라 등등등등 경매 종류에 따라서 성격이 다 다르다. 예스. 네. 근데 얼핏 생각해 보면 상가, 주택 뭐 이렇게만 되어 있지 구조는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여기 상가인데 압류가 걸려 있는 거, 주택인데 뭐 빚복합해서 압류 걸려 있는 거, 뭐가 달라요? 그런 시점으로 따지자면 그렇게 크게 다른 게 없는데 네. 우리가 이제 낙찰을 받는다는 입장에서는 많이 다릅니다. 상가 예. 이러면 안정적인 월 임대. 내가 이걸 그렇죠? 임대 수익. 이게 예, 임대 수익형 부동산. 네. 여기에 궁극적인 목표는 안정적인 삶.
좀 질납게 말하자면 놀고 먹는 삶. 네. 아, 그거 왜 좋은 거죠? 아 좋은 거예요? 행복하잖아요. 그냥 유식하게 말하면 불로소득. 네. 네, 이렇게 가는데요. 네. 상가 같은 경우는 야 상가 월세 받아서 저 사람 대박 났어 이런 말은 안 합니다. 아, 그쵸. 그쵸? 네, 월세 맞아요. 받아서 대박 나는 대박 났어. 야 저 사람 월세 받아서 갑부됐어 이런 말은 안 아, 합니다. 그러네. 근데 토지는 그런 게 있죠. 그치. 네. 저 사람 뭐 3기 신도시 들어와서 오, 거기서 오, 갑부됐어. 그래. 야 너 이번에 80억 보상을 받았는데 뛰지도 못해 거기에. 뭐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생각만 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아, 땅은 갖고 있어봤자 아무 월세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세금만 내죠. 하지만 그러니까 안정적인 건 취하지 못하지만 예.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해됐어. 그래서 성격이 다르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이제 적극적으로 예. 꾸준히 고려하시는 분들은 분산 투자 이런 거 잘 아시잖아요. 네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뭐 이런 말. 경매도 그래요. 내가 안정을 꿈꾸려면 상가를 해야 되는 해야 거고 부를 꿈꾸려면 토지를 해야 되는데 이 토지만 연락이 하면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오고요. 10년, 20년 걸릴 수도 예. 있고요. 예. 상가만 하면 부자가 되지 않는. 아, 그래서 분산 투자를 이거 하면 이것도 해야 된다. 돈이 많아야겠네요. 경매는 제가 좀 전에 좀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네. 검색을 해보시면요 일반 부동산이야 이렇게 포장돼 갖고 나오는 것들이니까 예. 뭐 여기 동네는 얼마 이런 게 있는데 예. 경매는 무조건 채권 채무가 있으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명이 상속받은 한 평짜리 부동산도 나오니까 뭐 10,000원짜리도 있고요. 그래요? 네, 5만 원짜리도 있고요. 예. 재밌다. 제가 어저께 검색해봤는데 서울에는 5만 원짜리 없더라고. 100만 원짜리가 제일 싸더라고. 100만 원짜리. 네, 그러니까 10만 원만 있으면 하실 수 있어요. 일단 계약금만 있으면. 할 수는 있는데 뭐가 이제 다 싼 건 이유가 있어. 근데. 뒤에서 배워보도록 하고요. 재밌다. 예,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현황은 빌라고 공부상은 사무소일 때 용도 변경 가능하다? Yes or no? 이거는 노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하나 배워볼게요. 네. 현황은 빌라다. 현황이라는 게 지금 실제 쓰고 있는 현재 상태.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집인데 네. 그런데 서류를 떠보면 건축물 대장에 이런 거 봤을 때는 사무소더라. 그러면 야, 이거는 용도 변경은 주택으로 가는 게 조금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어떤 자, 영역인가요? 여기 뭐 이런 동네 네. 이런 동네는 상가가 더 비싸죠. 네, 맞아요. 그런데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노니 예스니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만 아, 제가 노라고 얘기한 건 이제 이런 겁니다. 대부분이 네. 여기는 빌라가 있어야 될 동네. 이 동네는 예. 그런데 거기에 뜬금없이 사무소로 허가를 냈단 말입니다. 네. 그럼 그거부터가 약간 이상한데요. 예. 과거에는 주택의 양을 중시했다면 많이 주택을 공급하는 게 최우선이었다면 예. 이것과 더불어 최근에는 질을 같이 높입니다. 그래서 주차가 안 되면 주택 허가가 안 납니다. 아, 예. 빌라도 주택 안에 들어가는 네, 거니까. 네. 그래서 주택이 주차 대수가 가장 많아요. 근데 주차 대수가 모자르니까 네. 사무소로 내버리는 겁니다. 아, 여기 10세대를 만들고 싶은데 주차장면은 5면밖에 안 나오니까 이거를 그냥 주택이 아니라 사무소로. 이런 식으로 해서 사무소는 주차의 규제가 까다롭지 않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사람이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허가를 다 맡아놓고 네. 여기는 어차피 사무소는 안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으로 싹 꾸미는 겁니다. 아하. 인테리어 싹 해서 어차피 예. 사람들이 들어와서 봤을 때 주방 있고 뭐 침실 있고 있으면 여기가 집이구나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뭐 세를 주든가 뭐 해요. 근데 그게 경매로 나왔다. 네. 그럼 현황은 빌라고 네. 보니까 공부상 되어 있다. 네. 이럴 때는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 아까 변경. 말했지만 주차 대수는 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주차 대수를 어떻게 늘리지 않는 한은 바꿀 수가 없고 그럼 이런 건 경매를 안 하는 게 좋다는 겁니까? 그 레벨에 따라 예. 이런 걸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그래요. 이제 저같이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레벨 정도가 되면 야, 대단한 자신감이네. 예, 더 이상 올랐네. 한 10년 뒤에 다시 모셨는데 예, 그때로부터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대단해. 내가 내 입으로 손흥민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좋아요. 이제부터 올라가는 레벨은 제가 만드는 레벨이죠. 네. 야, 그렇게 되면 하세요 안 하세요? 당연히 안 하죠. 안 해요? 네. 왜 이 정도 경지에 올랐는데 마치 그냥 조물주처럼 만지면 다 이렇게 하든 되는 이거 안 경지가 된다는 아니에요? 거잖아.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예. 이걸 하시는 분은 위법하다는 걸 알면서도 네. 임대료 등이 많이 나오니까 요걸 이제 약간 속된 말로 쌩까고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큰 돈을 벌고 싶다. 예. 그럼 이물에서 놀면 안 됩니다. 너무 짜친다. 예. 내가 괜히 이거 건드렸다가 나 지금 나 이런 사람인데 뭐 하나 정도 하고 싶은 사람이 이게 가격이 맞으면 그런 분들은 해도 됩니까? 요게 요즘에 어떤 분들이 하시냐면 예. 다주택 규제가 있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공부상에는 건축물들이 오케이, 오케이. 사무소잖아. 이해했습니다. 예, 예. 그게 사람에 따라서 수요가 달라질 수 있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 그런데 중요한 걸 하나 놓쳤네요. 네. 공부가 사무소여도 네. 현황이 주택이면 네. 다주택자입니다.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해요. 그럼 완전 뒤통수 맞는 거예요? 네. 오, 얘 이거는 주택 아니다 해가지고 잡았는데 현황이 주택이면. 헛똑똑입니다. 헛똑똑. 나 같은 사람 가면 바로 속지 뭐 이거. 그냥 얼테구나 사지. 또 이런 거 알아야 돼.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재밌다. 자,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다가구 주택에 방 쪼개기가 되어 있는 건 피하는 게 좋다. Yes or no? 방초객이도 그건 또 있어요? 뭐야? 방 쪼개기? 당연히 피하셔야 됩니다. 예스. 예. 다가구 주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뭔지는 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방 쪼개기는 또 뭐예요? 이 전에 그 공부상과 현황이 다른 거 이거랑은 예. 비슷한 겁니다. 목적은. 예. 요즘에 아까도 주차 대수를 얘기했지만 네. 한 20년 전에 지어진 것들은 주차대가 없어도 한 70평, 100평에 한 20가구, 30가구도 올라갑니다. 네. 왜냐면 아까처럼 양을 중시했던 네. 집이니까. 근데 이제 질이 중시되기 시작하면서 똑같은 평수에 뭐 많으면 6가구. 네. 적으면 뭐 한 층당 뭐 3층이면 한 가구씩 3가구. 네. 이런 식으로 가구 수를 줄이다 보니까 임대료가 확 줄어들죠. 월세 그렇죠. 같은 경우에. 그래가지고 그냥 3가구를 냈다면 아까도 똑같습니다. 허가 내놓고 네. 이제 원룸으로 다 바꾸는 겁니다. 이것도 유법인데요. 예.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예 모를 때부터 경매를 했으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유혹이 되냐면 네. 많이 나오거든. 임대료가. 월세가. 예.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걸렸어요. 내가 위반한 거를. 네. 그러면 뭔가 그런데 거기에 제재를 받겠죠. 거기에 대한 과징금이 나오는데 네. 그것도 더 나와.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받아서 이걸 갚는 거야 그냥. 오. 그래서 이게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 초보 때 막 했어요. 근데 재미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네. 임차인이 한 명 들어왔어요. 원룸이지 않습니까? 다 쪼갰으니까. 그러니까 월세 뭐 큰 집은 아니니까. 예.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뭐 공기가 탁하다고 공기청정기를 놔달래요. 와. 이거 진상인가? 그러고 있는데 딱 틀리는 말로 위법 같은데 이러는 거야. 뭔가 아는 거야 이분이. 알고 있구나. 알고 있는 거야. 쫄았죠. 네. 놔드렸어요. 예. 그러더니 뭐 청소기를 사달라질 않나. 나중에는 뭐 시스템 에어컨까지 달아달래 원룸에다가. 결혼도 시켜달라 그러겠다. 그거 외롭다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서. 그러니까 이게 고물주의 고물주가 아니라 네. 완전 의리더라고요 제가. 거의 비비 기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거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남이 주인이구나. 요거 조금 이게 더 벌려고 했다가. 그거 했다가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지 말아야겠네. 예. 예. 그러면 그게 그때까지는 그 분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기 전까지는 과징금이나 이런 게 부과가 되지 않던 건물이었어요? 그랬어요. 왜 그렇죠? 그냥 경매 나와서 뻔히 딱 경매 아니죠. 나오면 경매가 나와갖고 연룸이라는 걸 안다고 해서 네. 그게 뭐 시군구에 보고가 된다거나 이런 그러지도 것은 않아요? 않습니다. 아.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제가 안 한 이유는 네. 임차인이 공기청정기 설치해달라고 안 한 건 아니고 이 과징금이 점점 커졌습니다. 하도 이런 세력들이 많아지니까. 예. 옛날에는 몇 년만 부과하면 그냥 끝났는데 네. 지금은 원상복귀 할 때까지 부과합니다. 계속. 계속. 그럼 안 걸리면 되지 않냐? 그럼 여기 건물이 하나 있고 여기 건물이 있는데 얘는 정상으로 졌어요. 옆에 그럼 건물은 얘를 보면 짜증날 것 같아요. 약오르죠. 네, 2배 이상 막 나오고 월세가 나오고 그러면 찔르는 여기서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 문제일 뿐이지 아. 어차피 걸린다. 오늘 안 걸렸을 뿐이지. 그리고 한 몇 년 전에 그런 집에서 예. 화재가 나서 어떤 청년이 그걸 다 두들기고 그게 내보내고 그런 자기가 집이었어요? 죽었어요. 예. 그 성우지망생. 네. 그런 일이 만약에 우리한테 발생됐다. 그러면은 이제 당분간 저는 못 볼 겁니다. 어디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걸 해놨다면 예. 뭐 책임을 이제 임차인이나 그 사용자한테 하겠지만 이런 불법 건축물들은 네. 크게 볼 사람이라면 안 하는 게 낫다. 근데 그걸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고 갔다가 이런 거 좋아요 하면은 임대료 그냥 많이 당할 나와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 한 10만 원 더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저를 만약에 속이려 든다면 그 작정하고 속이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하기사. 예. 근데 거기는 이런 거는 작정하고 속일 수 없는 게
이 공부를 보면 몇 가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눈으로 보면 가구 수가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니까. 그럼 그것만 의문을 제기해도 이런 거는 좀 쉽지가 않죠. 좋습니다. 네. 자, 1부를 여기서 마치는데 네. 자, 1부에서는 이 경매에 대해서 좀 흥미로운 주제들 갖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2부에서는 이제 노하우를 좀 알려드릴 거예요. 2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경매 대원마왕님과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